안녕하세요. 돈 버는 이야기 빌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식산업센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공실 폭탄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붕괴.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사업장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공장 및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분별한 공급과 과도한 대출 의존으로 인해 심각한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했던 2020년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되었고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품이 빠지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최근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공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금천구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매 진행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낙찰가율은 낙찰 가격 대비 감정가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매입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급 과잉이 가장 두드러지는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에서는 신규 공급된 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기존 입주 기업들을 흡수하면서 기존 단지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내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 단지들 중 절반 이상이 준공 후 1년 이상 공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입주 수요가 부족한 탓에 매매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22년도에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에 투자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경매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공동투자로 분양권의 지분을 각 10분의 1씩 10명이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완공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지산의 임차인을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같이 공동투자한 사람들끼리 마찰이 생기고 지분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정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하는 투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 투자자들의 현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한때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받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정부의 주택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려들면서 투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분양받은 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의 아파트 분양권 투기 전략을 지식산업센터에도 적용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는 직격탄을 맞았고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 비율이 80에서 90%까지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융권에서 지식산업센터 대출을 축소하면서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사기 분양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연령층도 매우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과 은퇴자들이 주요 피해자였다면 이제는 20대 초반의 청년층부터 7, 80대의 노년층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오피스텔이라고 알고 분양받았지만 실제로는 기숙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진행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는 지역에 따라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수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수동도 과거보다 매매 호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남양주 하남미사 고양 덕은지구 등 신도시 지역은 심각한 공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남미사 강변의 지식산업센터들은 국내 최대 지식산업센터인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공실률이 70%에 달합니다. 공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근본적인 문제.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분별한 공급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31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허가되었으며 단지당 100호실만 잡아도 3만 호실이 넘습니다.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 당연히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허술한 규제와 편법 영업입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저렴하게 사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분양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대출을 끼워 넣어 분양을 강행하면서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임대 사업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시행사들이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후에야 사업자 등록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악화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웃돈이 붙으며 거래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창업이 줄어들면서 입주 수요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임대료 하락과 함께 공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더욱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렇다면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장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이 심각해지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도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개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공급된 물량이 너무 많아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만약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에게는 서울에 위치하거나 강남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좋을 시기입니다. 실사용자들은 사업자 대출의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경매와 일반 매매 모두 활용하여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 빌 사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